이재명 후보의 기자회견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곳 성남 주민교회에서 제가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이 교회 지하 기도실에서 정치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먹었는데 여기서 이번 선거의 마지막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게 돼서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입니다. 정치인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집니다. 이곳 성남은 정치인 이재명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입니다. 저의 정치적 고향 성남에서 약속드립니다. 이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습니다. 여러분의 한 표가 역사를 바꾸고 민주주의를 지킵니다. 여러분의 선택이 나라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투표로 여러분의 미래를 위한 제대로 일할 일꾼을 뽑아주십시오. 투표로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가장 잘 실현할 국민의 도구를 선택해 주십시오. 실천으로 성과를 만들어 온 충직하고 유능한 일꾼 저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기호 1번 이재명, 우리 위대한 국민과 함께 위대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임 후 첫 번째 업무 지시를 좀 생각해 두시는 게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내란 극복은 뭐 너무 당연한 일이고 그에 필요한 조치들은 당연히 해갈 것이니까 지금 가장 주목해야 될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입니다.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당선되신다면 사법부나 기재부 등 가장 먼저 개혁을 추진하려고 하시는 곳은 어디인지 계획이 대략적으로 서셨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사회는 규칙을 어겨서 이익 볼 수 없고 규칙을 지켰다고 불이익을 받지 않는 그런 상식적인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개혁해야 될 과제는 각 부문에 많이 산적해 있죠. 그러나 지금은 그 개혁보다 더 급한 것이 인생 회복이다, 경제 회복이다라고 생각됩니다. 개혁은 기본적으로 갈등을 수반하게 되는데 일단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긴 하지만 우선순위에서는 일단은 경제 회복, 민생 회복에 주력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금 시작하시면 이제 뭐 항상 가장 중요한 게 예. 트럼프 대통령이나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나 김정은 위원장이나 스트롱맨들을 상대하고 계실 텐데 그분들과의 케미는 좀 어떻게 구성하고 계신지. 네. 지금 당장 급한 것은 이제 미국과의 통상협상일 것입니다. 그들이 스트롱맨이라고 불려진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국 중심의 국가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강력한 리더십을 추구하고 구사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시도 외교의 가장 기본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더 나은 삶이나 이 나라의 안보 이익이든 경제 이익이든 그 이익을 가장 우선시하는 가장 중심에 두는 그리고 가장 실용적인 협상들 정책들을 구사해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우리가 거기에 특별히 부족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에 대한 수많은 탄압이 있었습니다. 집권하시면은 언론의 독립과 자유를 어떻게
보호해 나가실 생각이신지 좀 여쭙고 싶고요. 최근에 지금 선거 기간 속에서도 뉴스타파나 인터넷 언론에 많은 보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보기에는 기성 제도권의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한다라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집권하시면은 출입처 부분에서 인터넷 언론에 대한 차별 이런 부분도 조금 개선해 주시고 언론 제도 개혁을 조금 어떻게 해 나가실지 조금 네. 상당히 무거운 주제죠. 언론은 입법, 사법, 행정부의 제4부라고 불릴 만큼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언론을 통한 정보 유통이 우리 주권자들의 판단을 돕는, 그리고 이 정론 집필을 통해서 가짜를 제거하고 또 합리적인 토론이 가능한 사회로 만드는 매우 유용한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한 보호를 하기도 하죠. 그런데 일부 언론은 이게 언론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 자신들의 그런 특별한 위치를 악용해서 가짜 뉴스를 퍼뜨리거나 정치적 편향을 가지고 아예 정치 일선에 나서거나 뭐 그런 경우가 꽤 있지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악의적으로 가짜 뉴스를 만들거나 아니면 실제 사례를 조작, 왜곡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보호되는 만큼 특별한 제재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반대로 언론의 규모가 크든 작든 관계없이 제 역할을 제대로 한다면 충분히 그에 대한 보호라면 좀 지나칠 것이고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언론이라고 하는 게 이제 제재와 규제만으로 과연 제대로 그 언론 시장이 활성화되겠느냐. 충분히 지원하고 또 힘없지만 정말 정론 집필하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제도적인 또는 재정적인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하고 있죠. 그런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좀 균형 있게 언론 생태계라고 할까요? 네, 그런 걸 잘 육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 듭니다. 한국일보 김입니다. 네. 저번에 국민주권 정부 말씀해 주셨고 국민이 국정 운영에 일부 직접 참여하는 방안도 발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대국민 소통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도어 스태핑을 한다거나 몇 개월마다 기자회견 정례화한다거나 이런 방식처럼 대국민 소통 어떻게 할 건지 여쭤보고요. 또 이와 관련해서 평소에 개인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많이 하셨는데 이건 어떻게 활용하실지 얘기 좀 해주고 그리고 미국처럼 유튜버나 틱토크의 대통령실 취재 이런 것도 허용하실 의향도 있으실지 여쭙습니다. 유튜버를 취재를 허용하게 할 것이냐는 약간 어폐가 있는 발언 같아요. 취재라는 언론이 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유튜버가 아니라 이제 1인 미디어 중에 예를 들면 책임성 있는 그런 언론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같은 기회를 줘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꼭 특정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어서 숫자 때문에 제한을 하거나 그런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뭐 전에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코로나 때는 기자회견도 많이 했는데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현대 정보통신수단을 활용하면 굳이 출입 언론들을 소규모로 제한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뭐 상황을 봐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소통 문제는 우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너무 이 소통을 즐긴다 그럴까? 너무 좀 많이 쓰는 바람에 SNS 지금 관리권을 뺏겼는데 제가 지금 유튜브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관리권을 뺏겨서 제 마음대로 지금 못 쓰고 있어요. 이제 선거를 하는 우리 캠프 입장에서는 위험성을 좀 제거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동의했는데
저는 도어 스태핑 이런 방식이 타당한지 잘 모르겠어요. 그건 고려해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뭘 숨기기 위해서 접촉을 제한하는 건 옳지 않을 것 같고, 뭐 정기적인 기자 간담회든, 저는 여러분들이 직접 겪어보시기도 하지만, 저는 뭐 이런 질의응답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제한할 필요도 없고. 또 요즘은 이런 기자회견이나 이런 기자 간담회를 전부 생중계를 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직접 보시기 때문에 저는 많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반드시 이제 언론사의 데스킹을 통해서 정보가 전달되는 바람에 일종의 왜곡도 일어나고 또 게이트키핑 때문에 차단되기도 하고 또 이런 부작용이 발생해서 또 실제로 언론 권력이 과도하게 커지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지금도 여러분 많이 직접 보실 텐데 이런 세상이 됐기 때문에 이런 국민과의 직접 소통의 기회는 많이 늘릴수록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도 좀 준비를 해서 해야지. 지나가다가 만나가지고 갑자기 잃어버리면 이게 뭐 개인 사업하는 개인 같으면 뭐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러나 이건 5,200만 원의 운명이 달린 그 중대한 국정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이 너무 커서 좀 간담회를 하더라도 좀 마음의 준비도 좀 하고 또 자료 준비도 좀 하고 주제도 정하고 좀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지나가다 갑자기 만나가지고 버스 앞에서 만나가지고 물어본다고 갑자기 얘기했다 사고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니다. 그래도 또 필요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뭐 긴급하긴 할 수도 있겠죠. 또 긴급하게 여러분들이 물어볼 사안도 있을 테고 그런 상황이 되면 또 필요하면 또 하고 그래서 다양하게 현장의 필요를 감안해서 다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어쨌든 저는 국민의 집단지성을 믿는 사람이고 저는 제도 언론이든 아니면 제도 정치든 인맥, 학맥, 연고 이런 것들의 혜택을 보기보다는 그로부터는 사실 많은 불이익을 당한 입장이고 그 어려운 정치 환경을 우리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면서 우리 국민들의 직접적인 지지, 격려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 속에서 호흡하지 않으면 질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좀 특이한 색다른 정치 존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제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국민과 더 많이 직접 소통하려고 합니다. 오늘 유세 현장에서도 국민의힘에서는 진 로저스 관련해서 이거 민주당에 각자 지지 선언을 하는 거에 대해서 해명을 내놓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준석 후보도 방금 이재명 후보 유심히 트럼프는 해프닝이었던 거 아니냐 좀 공격적인 발언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두 후보 다 직접 해명을 해달라는 얘기가 뭐 선대위에서 했으니까 보시고요. 우리 김문수 후보님은 그런 문제보다는 리박스쿨 이런 사이버 반란, 사이버 내란에 해당되는 그런 중대 범죄 행위란 것에 대해서 본인들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그 해명부터 하는 게 먼저인 것 같습니다. 국가의 예산을 전용해서 어쩌면 국가의 권력을 일부 이용해서 이재명 나빠, 김문수 좋아 이런 댓글을 조직적으로 쓰고 국민 여론을 조작해서 민주주의 과정 자체를 또 파괴하려고 하는 이런 사이버 내란 행위에 대해서 정말 책임 있는 답변을 하는 게 먼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TV 기자 박유희라고 합니다. 이번 대선은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이 과정에서 아쉬움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주시고 외신으로서 이번 대선에서는 사실 외교 문제에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후보님이 친중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중국에서 일부 네티즌들이 후보님이 당선되면 협력하자고 무역 나가자고 하는 기대도 있어요. 그래서 당선하시게 되면 이 무역 부분에서 중국하고 협력 부분에서 어떻게 방식을될지 말씀하십니다. 뭐 중국이든 일본이든 러시아든 미국이든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다 왜곡이죠. 협력해야 될, 또 우호 설린해야 될 그런 관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우리는 한미동맹이라고 하는 외교의 가장 근간이 현실적으로 있고 매우 중요하게 평가되고, 이 한미동맹은 앞으로도 확대 심화 발전시켜야 되는 그런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시 세계 공급망 문제나 아니면 이념과 가치를 완전히 도외시할 수 없기 때문에 또 한미일 협력 관계도 역시 매우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를 뭐 적대화할 필요는 없죠. 국익에 맞추어서 뭐 대만이든 중국이든 러시아든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영역이 있으면 협력하고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리 선입관을 가지고 뭐 친자 붙여가지고 또는 반자 붙여서 이렇게 단정하거나 일부러 규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늘 오전 뉴스에서 그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그 창업과 분당 사건 관련해서 대법원과 소통을 우리 대변인께서 다 발표했죠. 이 소통이라는 단어 쓰는 거 이건 다 허위사실 공표로 다 법적 조치하라고. 네. 팩트에 기반해서 논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심각한 문제죠. 조작, 왜곡, 이런 것들은 정말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내용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